안녕하세요. 어제,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이죠. 미국 증시 나스닥 공매도 쇼커버링이 매우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반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11월 2주차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전망, 주식 역사는 반복된다. 우선 주의와 경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오며 투자 시 참고용 자료 정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와 매도에서 발생하는 손실 책임은 모두 기아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부분 적립식 같은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올인형 매수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일반인들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미래 성장성 같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시장 침투율이라는 그 단어도 충분히 용어를 해석을 하시면서 그 기업들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 가장 큰 폭등이 되었다라고 오늘 기사가 나왔네요. 다우 지수는 크게 반등, 뭐 기본 이상은 했지만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다음에 S&P 500도 상당히 크게 반등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매우 크게 폭등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이 이유가 뭔가,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이렇게 크게 폭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래에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이 폭락한 게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과거 리만 사태보다 더 많이 폭락한 정도죠. 잠시만요. 우리 고양이가 또 방송을 하면 고양이 한 마리가 참 힘들게 하네요. 자,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VIX 변동성 지수를 활용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지금 주식 배우시고 계신 분들은 여기 일대에서 매수를 하고 밑에 가면 매도를 하고, 그쵸? 밑에도 약간 사선으로, 그쵸? 사선.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 정시에서 보면 많이 빠진 구간인가, 그 다음에 다음 쇼크가 올 수도 있는가. 저는 여기서도 한번 반등은 1월달까지도 줄 수 있지 않을까. 12월달이나 1월달까지 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직까지 좋은 것만 있는가. 지금 호재가 발생을 했어요. 호재가 발생해서 단기 호재가 발생했지만 중단기적인 호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악재는 지속 중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VIX 지수는 이 주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봉보다 주봉. 주봉에서 VIX의 상단과 하단 매매 같은 걸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이제 주식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걸 알고 계시죠. 뭐 이건 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공부를 하셔야 돼요. VX 변동성 지수에 따라서 공매도나 공매도 포지션이 바뀌기 때문에, 자, 심각한 상황이 진정이 되는 듯하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다. 영국, EU, 중국, 일본, 한국 디폴트 위기가 있다. 한국도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고요. 영국이 가장 지금 심각하고, 채권금리, 장기물 채권 10년물이나 30년물에 옵션 파생 상품이 엮여가지고 반대 매매가 진행이 될 듯 말 듯한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과 영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를 했어요. 그런 게 계속 이어지면 중국이 가장 많은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던질 경우에 세계 경제가 특히 미국 같은 나라들이 디폴트 상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달러 자체가 디폴트가 될 수 있죠. 영국, 중국, 일본이 동시에 미국
채권을 팔게 된다고 하면 그거를 다시 미국에서 달러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강세했지만 달러가 거의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죠. 뭐 그런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어떤 큰 대형 사건이 연쇄적으로 벌어질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또 영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부동산 붕괴 때문에 금융이 굉장히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없던 일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베 정부는 그 통계 조작을 해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무려 11년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통계 조작이 불가능하게 됐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일본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그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 김진태 그냥 강원도지사가 일으킨 사건이 그 도화선이 돼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같아요. 심각한 상황이니까 추경호 재정부 장관이 그 뭐 5대 금융에 95조를 뭐 95조를 풀어가지고 금융위기를 막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게 정말 95조만 들어갈까라는 거죠. 이게 디폴터가 되면 엮여있는, 금융기관들이나 정권사들이 팔고 있었던 옵션 파생 상품의 그 규모가 곱하기 3배수나 10배수 이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될 경우에 한국도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올인을 하려고 작정을 하셨다거나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문제, 지금 홀짝 게임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뭐 홀이 상승이라고 치면 홀로 계속 상승을 해주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런 영국이나 EU, 중국, 일본, 한국 디폴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느 한 나라가 발생하면 전혀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데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폭락하겠죠. 폭락하는 경우에 내가 올인 매수를 들어갔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치겠죠. 그 다음에 또 근데 현금이 많은데 안 사는 것도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해요. 앞장에서 제가 VIX 지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달 9월달부터 10월달 사이에 제가 자주 이 말을 했습니다. 현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내려온 폭이 거의 어느 정도다 코로나 때만큼 내려왔고, 코로나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길게 내려왔고요. 그 하락폭이 역대 폭락장급 IMF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 다른 정시 폭락하고 거의 유사한 만큼 폭락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시작해봐도 된다고 했죠. 20% 30%씩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고 했는데, 겁이 나서 또 안 사신 분들은 요번 지금 거의 한 20일 동안 상승을 하고 있는데 15일에서 20일간 상승 중이죠. 이런 것을 재미를 또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상승과 하락 또는 쇼크가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요 부분 때문에 어떤 형태의 상승과 하락이 생길 것인가, 그 다음에 쇼크가 왔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평단가를 맞춰가고 현금 예비비를 어떻게 잘 비중 조절해서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상기를 하시면서 방송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정시 영향성을 보면 환율이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지금 매우 빠르게 감소 중이죠. 지금 1360원대인가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게 1450원 위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수출, 수입, 뭐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가중치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채권 금리가 장기물 채권 10년물하고 30년물인데 여기에 캡락이 뚜껑이 열린다. 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에다가
옵션 파생 상품을 걸어가지고 해지를 건 게 있습니다. 그 각국 뭐 연기금이나 이런 대형 투자사가 아니고 투자자산들이 그게 이 4,720원대를 넘어가면 뚜껑이 열린다 해서 그게 반대 매매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반대 매매가 뭐 한꺼번에 한 방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저 위로는 거의 매일 뭐 50조, 100조씩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게 굉장히 위험했는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이렇게 내려갔네요. 한 15일 사이에 이렇게 급감을 했습니다. 요게 증시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3분기 기업 실적이 매우 양호하다. 전체적으로 첨단 제조업, 특히 첨단 제조업이 강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2B 시장도 견조하다. B2B라는 것은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원재료주들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 중이고요. 다만 여기서 안 좋은 거는 있습니다. 일부 웹 기반 글로벌 기업들이 이익 증가율이 크게 급감하니까 대량 해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메타버스 같은, 메타버스가 아니고 과거 전신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 지금 대량 해고를 지금 하고 있고, 뭐 트위터는 또 다른 문제 때문이긴 하지만 뭐 3,000명씩 자르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죠. 그런 기업들이 웹 기반 글로벌 기업이고 서비스 업종이에요. 소비자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와 기업을 이제 엮어서 광고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죠. 그런 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서비스 기업들 대량 해고하는 거 경기 침체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기 침체하고 조금 차원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크게 보면은 경기 침체도 포함되지만 실질적인 경기 침체의 뭐 1차 구조, 2차 구조, 뭐 3차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1차, 2차, 3차까지 보면 얘들은 3차, 4차 정도에 그 의미는 없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1차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첨단 제조업 같은 거. 2차가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를 가지고 이거 조립해가지고 판매하는 건데, 이게 자동차 완제품 있죠.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한다거나, 그 다음에 휴대폰 판매량이 급감한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휴대폰도 완제품인데 그 안에 온갖 제품이 들어가죠. 2차 전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 반도체들도 들어가고, 플라스틱, 화학 원재료들 다 들어가죠. 구리 뭐 이런 어떤 특수 금속 같은 것도 다 들어가죠. 이걸 집약하는 게 그게 1차인데 1차 산업이 아닙니다. 1차 산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1차 관련한 기업들이 아주 지금 실적이 2분기, 3분기도 괜찮게 나왔단 말이에요.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 침체라는 거는 뭐 좀 아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 않나. 고금리 정책 때문에, 패드의 고금리 정책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고용 문제, 고용이 탄실하면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고용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죠. 여기에서 대량 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장기물 채권, 이 달러가 폭등하는 것 때문에 미국 외의 시장들이 붕괴되는 거, 금융위기가 오는 거,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지금 현재 미국이.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면, 그게 영향을 줘서 증시가 이렇게 상하를 반복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은 현재는 이 영향성이 주식을 상승으로 갈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이건 나쁜 거고요.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런 형태 정도다 라고 보시면 돼요. 3분기 실적이 만약에 첨단 기업들 자체가 박살났다고 하면 아마 이번에 굉장히 큰 쇼크가 왔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첨단 제조업들은 아직 강세예요. 반도체 빼고요. 반도체는 첨단 제조업에 납품되는 건데, 반도체는 왜 저렇게 폭락을 했냐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앞으로 반도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세요. 반도체 중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이유는요. 그 2017년부터요. 2017년부터 지금 뭐 최근 내까지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가상화폐 채굴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폭등을 이제 2017년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갔잖아. 그리고 폭락했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폭락하고 이렇게 되고 있죠.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가 2016년입니다. 16년, 15년. 가상화폐가 천정부지로 이렇게 올라가면 가상화폐는 채굴기로 채굴을 하거든요. 그렇죠? 채굴기 수요가 폭증해서 그렇습니다. 폭증했던 게 이 폭락할 때마다 수요가 없어지고 중고품이 나오니까 중고품으로 대체를 하거든.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 반도체 신규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중고품으로 대체가 되고 중고품이 컴퓨터 PC 시장까지 다 연결되죠. 왜냐하면 CPU랑 그 CPU보다는 메모리랑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죠. 가장 중요한 게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그래픽 카드가 고성능. 이게 한 PC에 엄청 많이 꼽힙니다. 그죠? 뭐 10개도 꼽히고 뭐 16개도 꼽히고 이런 유형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가상화폐 채굴기들이 이제 전부 다 가상화폐가 폭락하니까 채굴을 하면 적자가 나니까 채굴을 포기하고 이게 다 시장으로 쏟아지죠. 쏟아지면 이걸 뭘 합니까? 중고품이죠. 중고품이 고가의 장비들이 중고품으로 쏟아지면서 물건 그 가격들이 폭락을 하게 되고 반도체 수요는 급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어떤 유튜버들이나 패널들이 나와서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할 때 제가 이걸 정확히 말씀드렸죠. 가상화폐 폭등할 때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슈퍼사이클이 아니죠. 이거는 일시적인 상황이고 이게 많이 끝나고 채굴기가 없어지면 채굴기의 중고품이 쏟아지면 반도체 신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급감한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라다, 거짓말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앞으로도 명심하세요. 반도체 주식은 장비주는 조금 다르지만 다른 거는 좀 신중하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세계 정시 현황과 영향성. 요거는 정치적인 거나 지역적인 어떤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앞부분은 기업적인 거, 지금은 정시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이슈나 어떤 정시의 큰 이벤트를 말씀드리면요. 중국이 시진핑이 장기 집권 3년이면 성공했는데 갑자기 무슨 뭐 발표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발표를 지금 이제 오늘자로 이제 선거 집계도 끝났고 미국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공격적으로 뭘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선거가 공화당으로 우세를 하면 어떤 안을 제시하고 민주당이 압승하면 어떤 안을 가지고 공격을 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을까. 어떤 패를. 그래서 지금 오늘이나 내일 그냥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발표하지 않을까를 예상하는데 여기에 또 어떤 영향을 줍니다. 한국 정치 같은 경우 중국이 협박하는 경우 자, 히토류 같은 걸로 협박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그렇죠? 지금 미국을 무시한 우방국들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전체 장은 악재인데 수혜주가 있겠죠. 히토류 관련주나 뭐 이런 거는 수혜주가 되겠죠. 시진핑이 그 히토류를 갖고 무기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경우 그런 걸 잘 체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11월 달은. 미국 바이든 완패 시나리오라고 했는데 완패를 안 하고 공화당이 하원만 근소한 차이로 장악을 했어요. 우세당이 됐는데 근데 또 상원은 민주당이 또 우세 약우세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다행인 거는 한쪽이라도 공화당이 뭐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난 선거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전체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하원 공화당 전체가 민주당이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좀 이상한 법안을 막고 쏟아내서 이게 통과가 됐죠. 이게 뭐냐면 IRA 법안인데, IRA 법안은 미국 자국한테는 단기적으로, 그쵸, 단기거나 뭐 중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게 맞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보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폭증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그 경제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최악의 법안이다. 지금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국회의원들도 너무 뭐 때문에 이러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 견제하고자 하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아예 없는 시점 2%대일 때 왜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냐, 인플레이션이 7에서 9%일 때 왜 이때 하냐, 이거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가 박살난 거죠. 이런 사건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기름에, 불난집에다가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그 IRA 법안은 이제 개정하겠다, 수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법안을 다시 상정을 했어요. 지금 현재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들이 요청을 해서, 한국 정부가 요청한 거 아니고 한국 정부는 그냥 놀았던 것 같아요. 자, 한국 기업들,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현대자동차 기아차 기업 그룹이 뭐 직접 가서, 현대 정의선 회장인가 가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법안은 상정을 일단 시켰습니다. 개정을 해달라고. 뭐 우리나라는 3년 이후에 이 정도 그런 게라도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상태고요. 거기 관계된 기업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한국, 지금, 자,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 항상 제 영상을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항상 아실 겁니다. 10월 말쯤 되면 MSCI 지수 리밸런싱 효과가 있다. 리밸런싱 하기 직전까지 던져버리고 하면 이렇게 상승한다. 그럼 여기 바닥에서 사라. 어떤 그런 의미 아시죠? 이게 리밸런싱 효과죠. 이게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 정시가 안정적인 거는 영국이 채권 쇼크 때문에 반대 매매가 230조, 50조까지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하락했기 때문에 안정권으로, 약간 박스권이었다가 안정권으로 지금 내려온 거 아닌가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저렇게 한번 크게 반등을 한 것 같고, 또 이게 있더라고. 푸틴이 알게 모르게 미국 그 국방성 쪽 인사들과 휴전 중재 요청 같은 이런 회담을, 대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미국에서 뭘 요청을 했겠죠.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그 젤란스키는 그리고 미국 공화당 쪽에서 이제 젤란스키한테 지원금을 안 주던가 아예 안 주던가 아예 대폭 감소시켜야 된다. 일반 시민의 건강이나 뭐 이게 의료 지원 이런 건 해주되, 무기 지원 이런 거는 이제는 안 하는 것처럼 이번 공화당이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젤란스키가 약간 이제 평화 모드로, 대화의 모드로 났었죠. 어저께 대화한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너가 땅 뺏어간 것들 내놓고 여기서 휴전하자고 하면 나도 휴전할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요까지만, 지난번에 그때 푸틴 대통령 요까지 내가 지금 합방시켰잖아. 선거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합방시킨 데만 너가 인정하면 우리 전쟁 그만한다, 이렇게 했는데, 젤란스키는 이거 뺏어 먹은 거 다 내놓고 그냥 가라, 그러면 우리 이제 휴전이다, 평화협정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둘 다 안 맞죠. 안 맞는데 푸틴이 이제 선택할 문제일 것 같아요. 노라고 하고, 겨울철 되면 땅이 얼었을 때 대규모 또 침공이 또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은 러시아 사태가 복잡한 것 같아요. 저러다가 진짜 핵 공격을 하지 않을까. 이게 조금 걱정입니다. 핵 공격을 하면 이제 전 세계 정치가 또 폭락하고, 또 문제는 뭐예요?
이 러시아에서 그 우크라이나 쪽으로 핵을 공격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죠? 여기 과거에 체르노빌 원전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거기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람을 타고 이 사건 이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 터지고 중국인들과 한국인들, 일본인들이 백혈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상선암, 뭐 이런 소아암 이런 게 발병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400%에서 600%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예 없던 병들, 그 백혈병들이 보통 보면 백혈암이 일반 그 기존에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터지기 전까지는 백혈암이라는 건 거의 희박한 암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많아지고 갑상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아졌다는 거죠. 이런 것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 일본, 중국이 굉장히 피해 국가가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하죠. 2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거는 어떻게 지금 현재 단기적이거나 중단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있죠. 자원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화된다고 하면 자원 관련한 관련주들, 포스케미칼 지금 현재 포스케미칼 같은 종목이 왜 저렇게 폭등하냐? 포스코 케미칼. 이게 자원전쟁과 2차전지 소비, 뭐 2차전지 원재료, 그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새우,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면서도 수혜주라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자원을 아르헨티나, 칠레 광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미국이 중국을 패싱하면서 한국의 기술이나 원자재, 원재료 이런 거를 소비하는 수입하려고 하는 이런 게 더 많아졌다. 계약건들도 많아지고 수주 잔고량이 폭주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적 수혜 국가 같은 걸 생각을 해봐라. 상대적 수혜 국가는 수혜 국가로 보지만 수혜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자, 세 가지 유형이에요. 생산 단가, 중국 대체잖아요. 중국의 대체. 자, 지금은 대중국 견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맛배기 하는 게 패싱을 하겠다고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미국에서 지금. 그게 IRA 법안이고요. 지금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에 피해 준다고 한국, 독일 같은 나라들한테 엄청 피해를 주면 그러면 미국만 지들만 잘 살 수 있는 시대냐?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수정안이 지금 하원과 상원에 동시 그게 올라가 있어요.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생산 단가, 자원 단가, 대체품 관점 이 세 개에서 좋은 영향을 받는 주가들이 주식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장기적인 겁니다. 미국이 장기적으로 중국하고 이제 다시는 같이 못 살겠다. 무역하고 이런 거 다 이제 끊어버리겠다. 이런 걸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공화당도 공통현상이에요. 트럼프가 먼저 한 겁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이고 바이든은 민주당인데 공화당도 민주당도 다 양쪽 다 중국이 저렇게 팽창하는 저 자체를 정말 싫어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소련을 패싱한 것처럼 똑같은 거를 중국한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바뀌었어요. 세계 정치 현황에 영향성을 주는 게 이제 대중국 견제, 패싱입니다. 이게 영향을 줘서 생산 단가를 중국이 생산 공장이었는데 그럼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고 자원 단가는 중국에서 이토류나 리튬 같은 거를 많이 생산해서 팔잖아요. 팔았었는데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 여기에도 인도네시아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어디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이런 나라들인데 나이지리아 같은 이런 국가들인데 그런 국가들의 자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선진국들은 있죠. 예를 들어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광물질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국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들 좀 전에 말한 선진국들이 있죠. 북유럽 국가나 북미 국가들 여기는 환경법이 100년 전부터 매우 무겁고 그 헌법을 바꿔야 돼요. 헌법을 바꾸려고 했지만 기업들이 자 듀폰 같은 회사들이 듀폰 같은 이 글로벌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나 스탠다드 오일 같은 록펠러 재단의 스탠다드 오일 있죠. 얘네들이 법을 바꿔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노력뿐만 한 게 아니면 이거 암살 사건도 있었고 막 그런 게 복잡하게 있는데 이 환경 헌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100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바꿀 수 있을까요? 바뀌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미국 미국이나 캐나다 그런 지역에서 과거 막혀있던 광산을 열 것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인도네시아나 호주 같은 나라, 호주는 캐나다도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은 계속 하겠지만, 채취하겠지만, 기존의 광산 중에 폐쇄된 광산들이 제법 많거든. 환경 오염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는 다시 개장이 가능할까?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못할, 한 100개 중에 한두 개는 하겠죠. 근데 호주는 좀 자유로운 게 사람이 아예 안 사는 지역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쵸? 거기 광산이 나오고, 환경적으로 캐나다만큼 악조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캐나다는 거의 대부분이 동토잖아, 동토. 동토라서 거기서 자원을 채취하기가 거의 좀 곤란하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동토 수준은 아니거든요.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동토 수준은 아닙니다. 동토라는 얼어 있다는 빙하 속에 있다는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 것도 따져보면 어떤 나라가 수혜 국가가 된가 자원 쪽에서 그다음 대체품 관계에서 이 대체품은 이게 뭐냐면 중국은 사고 질은 좀 안 좋지만 가격이 굉장히 사잖아. 근데 한국하고 비슷한 것도 만들고 일본하고도 비슷한 거 만드는데 일본, 대만, 한국, 중국하고 비교해서 얘네들 중에 가격은 좀 저렴한데 중국 거 쓰려고 하니까 뭐 법률적으로 위배돼서 못 쓰고 그다음에 가격은 일본은 너무 비싸고 대만 걸 쓰려니까 중국이 갑자기 장기 계약을 못 하죠. 중국이 2027년까지 통일 안 되죠. 평화 통일이 안 되면 적화 통일이라도 하겠다. 무력 행사에서 폭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대만 제품 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예요? 한국 제품을 장기 계약을 하는 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많아질 거다. 지금 포스케미카 같은 경우나 LG 에너지솔루션 보면 그 장기 계약인데 그런 영향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대체품 관점에서 한국은 수혜주다. 수혜 기업들이 있다. 그런 거. 중국 대체품이 많아진다라는 거. 예를 들면 코스모 신소재는 대주전자 재료나 뭐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보면 그게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 단계 보면 외국인이 중국 지분을 상당히 많이 줄이고 한국 증시로 굉장히 많이 옮겼어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는 있지만 상위 30개 종목 중에 특징도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 원재료주, 반도체 원재료주나 2차전지 배터리 원재료주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포진을 했어요. 여기 뭐 LNF도 있고 LNF도 밑으로 내려가면 더 많아요. 이렇게 있는데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뭐 이런 쭉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뭐 30위까지 보면 30개 종목들 보면 거의 다 2차전지. 이건 코스피만 뽑아놓은 거라서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 상위 30개 종목에 2차전지 배터리주 거의 절반인 것 같아요. 한 4개 정도인 것 같아요. 2차전지 관련주에 배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가장 크지만 근데 삼성전자가 1조 이렇게 했다고 많이 산 게 아니에요. 비율이 중요하지. 비율. 그 종목의 주가 시총 총액의 비율로 따지면 삼성전자는 아주 조금 산 겁니다. 많이 산 게 아니에요. 절대 많이 산 거 아닙니다. 그쵸? 그렇게 따지면 삼성 SDI가 훨씬 많이 산 거죠. 삼성전자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분의 1인데, 그쵸?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2분의 1만 했으니까 얘가 실제는 삼성 SDI가 비율로 보면 삼성전자에 비해서 훨씬 3배 정도 더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배 정도. LG 에너지솔루션보다 삼성 SDI가 시총이 더 적은데 더 많이 산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 SDI가 이게 갑이죠. 그 다음에 삼성 SDI보다 더 갑인 애가 있습니다. 뭘 가장 많이 샀다고 보시면 돼요. 포스케미칼이죠. 시총에 비해서. 근데 산 규모로 따지면 또 그렇진 않네요. 규모로 따지면 삼성 SDI가 갑이네요. 제일 많이 샀네요. 그렇죠? 비율로 따지면. 이런 거 보면 이미 산업이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외국인들이 무엇을 선택을 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저거는 그냥 공매도 쇼커버링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격적인 투자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삼성 ATI 같은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케미칼 이런 기업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이 전기차 관련주들, 이 현대모비스 전기차 전동 부품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반도체 30년의 시대와 이제 전기차 30년, 40년 시대가 왔다. 자, 각 조언을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각자 먼저 상황에 맞는 행동을 스스로 먼저 기록해 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저 같으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 같으면 자, 심각하게 물리고 예비비가 없는 경우에는 수익 나는 거를 조금씩 현금화를 이렇게 조금 늘려가지고요. 그 뒤에 한번 쇼크가 올 거 아니에요. 또 내려가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가지 않을 겁니다. 요 며칠 동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쇼크가 오면요 또 내려갈 거 아니에요. 쇼크 그게 어떤 앞부분에서 쇼크가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이야기했죠. 푸틴이 핵미사일을 쏜다거나 핵 대포를 쏜다거나 아니면 그 영국하고 중국, 일본, 한국 뭐 이런 국가들 중에 하나가 대량 디폴트 상황 같은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번지는 경우, 그런 경우 쇼크가 옵니다. 쇼크가 왔을 때는 이 예비비가 없는 사람 현금 안 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현금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자리에서 늘 준비를 해야 되고, 물렸지만 예비비 충분한 경우, 그쵸? 물렸지만 수익 종목 예비비가 있는 경우, 수익 종목이 아주 큰,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업황이 20년, 30년 동안 계속 좋을 것 같은 업황이 있죠. 뭐냐면, 쇼크 왔을 땐 걔도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 전기차 업종, 포스케미칼 같은 거나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거를 들고 있다. 타이거 2차전지 테마나, 뭐 아니면 뭐 삼성, 코덱, 2차전지, 뭐 이런 관련주를 들고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수익 종목이겠죠. 뭐 수익이 대부분 낮지 않을까? 역사적 신고가인데. 어쨌거나, 그런 거를 들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예비비가 없으면 좀 팔아가지고 물린 종목에 물타기를 요럴 때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올라가다가 갑자기 쇼크가 오면 이렇게 폭락합니다. 한번 폭락하면 여기쯤에 이제 그때쯤에 이제 예비비를 집어넣고 여기서는 수익 실현을 좀 해놔라는 이야기죠. 돈이 없는 분들은. 자, 4번, 5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계속 살아있어요, 제가. 그쵸? 특히 언제부터? 10월 20일이나 25일 이후부터는 사모아였냈어요. 그리고, 자, 요번 연도는 9월달에 추석이었기 때문에 10월달 추석인 경우는 요때 해당되지만 9월달 추석인 경우는 빠르면 10월 20일쯤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요번에는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요 20일보다 좀 더 일찍 출발했죠, 바닥이. 근데 요 바닥권이 20일부터 25일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고,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특히 이분들은 매수를 좀 해 두시는 게 맞죠. 왜냐면 쇼커가 안 오면은 여러분 언제 살 거예요? 이 주가가 이 폭등했을 때, 쇼커가 여기서 왔을 때 여기서 살 겁니까? 이렇게 계속 폭등해버리면 쇼커가 여기 2800점 가가지고 2500 내려갔을 때 그때 산다? 이거 정말 우매한 행위죠. 이렇게 돈이 있는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저는 이거는 투자의 마인드가 없어요. 그쵸? 어떻게 지금 보면 주가가 이런 형태잖아. 이렇게 갔다가 저 2021년
1월 달에 이렇게 폭등했다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가다가 이렇게 폭락해 있는 상태죠. 그럼 여기가 코로나 때야. 이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안 사고 이 더 폭락하면 산다?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사줘야지.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 적립식으로 사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폭등할 수 있잖아. 지난번에도 여기서 폭락한다니까 아무도 안 사고 있어가지고 뭐 수익을 못 낸 사람 결국에는 여기 가서 사가지고 계속 갈까봐 생각했는데 자기 본전가 깨고 내려갔죠. 이런 나중에 또 똑같은 문제 생깁니다. 이분들은 많이 폭락했을 때는 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분들은 내가 돈이 없고 물리인 분들은 주가 반등하는 종목들을 현금화해서 그거 갖고 계속해서 예비비를 모아놔야 된다. 알겠죠? 예비비를 뭐 3, 40% 모아놨다가 이제 다음 쇼크가 왔을 때 이제 집중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아직 쇼크가 올 듯 말 듯 또 남아있기 때문이죠.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쇼크가 안 오면요, 이분들은 어때요? 수익 실현한 거 다 수익 실현 못할 거예요. 물렸기 때문에. 그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그 종목 갖고 물타기를 한다거나 개별적으로 서실 돈이 있으면 그걸로 갖고 하시고. 다만 이 물리신 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신규 종목 사는 거. 그렇죠? 신규 종목을 매수를 계속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 된다. 물린 사람들이 자꾸 해서 신규 종목 사는 이런 행위가 더 심각하게 만들거든. 그러다가 종목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 갈아탔는데 쇼크 와버리면 전체가 또 물려서 현금은 2배로 3배로 더 필요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주린이 특징입니다. 그쵸?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종목이 있어요. 돈이 좀 갖고 있는데 원래 생각하던 종목을 사려고 했는데 못 샀어. 여기서 사라고 했는데 못 샀어. 못 사가 계속 올라가서 이게 만약 쇼크가 오면 그 종목은 사도 되겠죠. 확정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좋다라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 그 외에는 자기가 물린 종목에다 예비비를 다 배치해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4번, 5번에 해당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사기 3호기 시작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 근데 내년 11월달, 10월달에 11월달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매수를. 그쵸? 예비비도 3, 40% 두고 쇼크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비비가 3, 40% 만약에 폭락이 10월달이나 11월달까지 내년 10월달이나 11월달까지 오지 않고 중간에 내년 상반기나 올해 연말에 한번 대형 쇼크가 와서 만 40%, 30%까지 내려간다. 다시 2100이나 1900의 코스피가 1900이나 2000이나 2100까지 내려간다. 그때는 이제 담기 시작이 된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자, 여기까지 뭐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주식 공부를 시각화하면서 주식 차트와 재료와 시장 환경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주봉, 월봉 이런 것도 다 한꺼번에 다 보시고. 주봉, 월봉 이런 거 보는 거는 어떤 분은 뭐 보시면 월봉, 뭐 주봉 이런 거 보라는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주봉, 월봉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야의 X 지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변동성 지수.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구리 가격 같은 거, 달러 가격, 구리 가격이 갑자기 급락했을 땐 경기가 침체하는 거를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반등했죠. 근데 이게 다시 꺾인다고 하면 진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주식 사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끝나고 난데 반등하려고 할 때 이제 다시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죠. 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11월 제 예상대로입니다. 10월달, 11월달 바닥 좀 찍고 반등하고 그 다음에 쇼크가 오면 어차피 9월달에 10월달에 저점이거나 3월달에 저점 그까지밖에 안 내려가기 때문에 다행스러워요. 그러면 그때는 안전하게 매수를 시작해도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고 여기서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2100이었잖아요. 지난번에 코스피 기준에서. 그러면 이게 폭락하면 여기서는 1700에서 1900대까지도 내려앉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뭐 만약에 이미 벌써 30%다. 만 30%. 여기에서 만 30%였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만 70%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물타기 하는 것도 매우 무섭고 물타기 할 돈이 없으면
70%는 복구가 하는데 몇 년 걸릴 수 있어요. 만약 70%라도 내가 물타기 할 돈이 100% 이상이 있으면 만 30% 정도 맞춰놓으면 반등 이렇게 반등할 때가 있죠. 반등할 때 한 3주에서 한 석 달 만에 이게 회복이 가능하죠. 그렇죠? 오늘 미국 증시 봤잖아요. 그 3배수 종목 30%뭐 20 몇 프로씩 올라가고 1배수 종목도 10%씩만 올라갔잖아요. 어떤 종목은 30, 40%씩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공매도 쇼코링 때문에. 요거 금방 며칠만 반등하면 금방 원금 회복에 수익되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내가 폭락했을 때 바닥 지점에서 마이너스 35% 최악의 경우 42%인데 저는 35%보다 그러니까 25% 마이너스 25%에서 35% 이내는 꼭 맞춰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매를 해가지고. 근데 추매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했죠. 다음 쇼크가 한번 생겼을 때 하는 게 맞다. 지금은 안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진짜 큰 쇼커들이 2개 정도 남았기 때문이죠. 안 남았으면 당장 해야지. 지금 남았기 때문이죠. 경기 침체 관련한 것도 있고 금융 위기가 또 남아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성토하시기 바라고요. 공부를 좀 꾸준히 하시면서 기록을 해보세요. 이게 짧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 짧게 하려고 그러면 직장을 때려치우고 저 주식 단태 같은 분한테 그걸 가서 배우시던가 그분 영상을 한 3년 동안 보면서 100만 원이나 500만 원 갖고 계속 해보시면 그 단타 기술 투자 그런 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주식 단태님 영상을 보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단타를 친다? 그럼 쪽팔릴 거예요. 주식 단태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직장 다니는 사람이 나 따라서 주식 단타 하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쪽팔리 찬다. 그리고 그걸 뭐 한꺼번에 뭐 100만 원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올인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정신이 나갔다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배우셔야 돼요. 뭐든지. 단타를 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 시간, 그쵸? 아침 시간, 종가 배팅 하는 기술 같은 걸 다 익혀야 돼요. 자, 여기까지